산재 보상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꼭 놓는 게 산재 보상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그리고 공상. 요즘 공상 처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되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는 개념인데, 먼저 그 손해배상이란 거는 사업주가 날 고용하면은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안전배려 의무. 근데 그 근로자가 만약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가 그 안전배려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산재보상 아까 말했죠. 국가가 사업주한테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가입하게 한 보험제도죠. 근데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두 개 다 청구가 가능해요. 사업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업주는 이런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국가의 그 산재보상에 가입해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해를 가지고 이중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손해배상도 받고 산재보상도 받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가 안전발판을 설치 안 해가지고 이렇게 추락했다. 추락해서 이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계산해 보니까 사업주의 고유과실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배상액이 약 3억 정도 나왔다. 근데 내가 산재보상을 다 받은 거 계산하니까 한 2억 3천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7천만 원. 그 차액을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업주한테 3억을 청구해서 받고 또 산재보상에서 1억 7천을 받고 이렇게 이중을 받을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이 그 차액이 발생하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아주 심하게 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도 이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도 꼭 상담받을 때 이렇게 한번 다 계산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공상이 뭐냐? 공상은,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 시중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끼리 재해자하고 회사하고 합의하는 거죠. 산재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너희한테 피해보상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보통 공상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도 그건 무효예요. 산재보상 청구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못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상 받고 이 재해자는 산재보상 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무효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상 합의서를 수십 건을 봤는데, 어느 거 하나, 최소한 산재 신청 안 하려면은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보상금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재보상 국가가 딱 산재 신청하면 저절로 주는 금액인데, 대부분 산재보상 금액에 미달하게끔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거는 사업주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너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합의하자. 또는 근로자가 잘 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무턱대고 이제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되게 잘못된 문화죠.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합병증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실제 그런 공상 처리한 합의서를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냥 한 몇 개월치 그냥 병원비 정도 땡 치고 많은. 근데 그렇게 합의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보면 이제 장애가 남아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그런 공상은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산재 은폐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합의는 뭐예요? 그래서 공상이란 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한 거거든요.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거예요, 사업주가. 그건 산재 은폐이기 때문에, 산재 은폐한 사업주한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아주 나쁜 행위이고, 그런데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 현장은 그런 공상 처리가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건설 현장은 하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건설 현장의 어떤 재해 책임은 최종 원청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원청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하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근데 원청이 이제 나중에 산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큰 대기업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제 관급 공사 딸 때 국가가 발주하는 그런 공사 딸 때 약간 불이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산재보상 책임을 하청한테 다 떠넘기는, 그 다음에 가청업체는 자기 돈, 생돈으로 그냥 제자한테 돈 주면서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나라에는 좀 비일비재하죠. 아주 전근대적인 이 문화죠, 이게. 이게 산재 은폐시키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되고, 요즘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해 다쳤을 때 쉽사리 그렇게 합의를 하거나 공상을 처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당당히 일하에 다쳤으면 산재 신청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산재 신청 부족하면은 나중에 사업주한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는 게 중요하죠.